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보림출판사에서 나온 토끼의 재판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이죠. 토끼의 재판이라는 그 이야기를 홍성찬 작가님께서 새로 시대에 맞게 재편집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책인데요. 책의 내용이 아주 단순한 그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서 나그네가 구해줬을 때 빚어지는 일을 간단한 그림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홍선장 작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 이야기를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덧붙여서 새로 쓰고 그려낸 책이기도 한데요. 현대에 맞게 이야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책을 읽고 생각을 더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서 오늘 선정했습니다. 먼저 표지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요? 나그네는 누구인가요? 토끼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나요? 지금 나그네하고 토끼는 어떤 말을 주고받을까요? 네. 호랑이는 무섭다고 하는데 나그네는 왜 호랑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토끼는 재판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이야기 살펴보면 좋겠죠? 네, 호랑이에게 화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국리 끝에 훈장님 댁에 모여서 허방다리를 파기로 결정한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허방다리를 파고 있는 장면인데요. 땅 아래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요. 다리처럼 보이는 그런 거를 깔아놓고 호랑이 같은 맹수가 지나다니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서 호랑이를 이제 잡겠다는 그런 동네 어른들의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허방다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방다리에 호랑이가 빠져서 울부짖었어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자신을 잡아먹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고 호랑이를 구해준답니다. 자, 그래서 허방다리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호랑이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호랑이를 구해줬는데요. 허기진 호랑이는 나그네를 잡아먹겠다고 덤벼든답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호랑이를 구해줬지만 나그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하죠.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 전 9번의 재판을 받아보기로 호랑이랑 약조를 하고요. 재판관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첫 재판은 나무에게, 두 번째는 멧돼지에게, 세 번째는 닭에게도 물어보고요. 황소, 염소, 곰, 여우, 사슴에게 순차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나무, 멧돼지, 황소, 염소, 곰, 여우, 사슴 등 각각의 입장에서 왜 나그네를 잡아먹어야 하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유가 분명히 책에 나와 있는데요. 꼭 책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그네를 잡아먹으라는 결정을 내린대요. 마지막 재판관을 기다리던 중 나그네와 호랑이는 토끼를 만난답니다. 꽤 많은 토끼는 나그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로 모르는 호랑이를 다시 허방다리에 가두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전래동화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토끼는 나그네에게 어찌 호랑이를 구해주었어. 마을 사람들이 이 허방다리를 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당신이 호랑이를 구해줘서 어려운 일에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그 불쌍한 마음을 좋은 곳에 산속의 평화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자, 토끼 때문에 다시 살게 된 나그네는 토끼가 허방다리에 호랑이를 다시 가두고 길을 떠나면서 토끼에게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얼마나 토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토끼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다음 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마을 사람들이 파놓은 허방다리에 호랑이가
떨어져서 울부짖는 장면도 재밌다고 볼 수 있죠.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때문에 너무 고난을 겪었는데 호랑이가 드디어 잡히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선정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마지막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나그네가 자신을 살려준 토끼에게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따뜻한 마음 때문에 호랑이를 구해줬지만 호랑이에게 잡혀먹힐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근데 은인처럼 나타난 토끼가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토끼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네,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요. 그림책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글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아야 되고요. 각각의 동물들이 왜 재판관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유를 말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책을 꼭 읽어보고 질문 나누기 하고 생각 나누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읽고 질문 나누기. 여러분도 한번 내용 질문 만들어 보는 거 좋겠죠. 요즘 들어 호랑이에게 화를 입는 일이 늘어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궁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허방다리를 만들기로 했죠. 허방다리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끼는 나그네의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림책 안에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답을 이야기해 보고요. 제 질문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나누기를 했으면 생각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꼼꼼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어보고요. 각각의 재판관들이 하는 이야기, 상황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느낀 점도 이야기해봅니다. 친구들이 느낀 점 이야기한 거 보면요. 호랑이가 은혜도 모르고 나그네를 잡아먹어서 너무 속상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나그네가 불쌍한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도 위기에 처한 거 보면 좋은 일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 호랑이가 배은망덕한 생각으로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할 때는 너무 얄미웠다. 그리고 토끼 때문에 호랑이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 토끼를 보면서 토끼가 너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소와 여우 이런 동물들을 사람들이 부려먹고 잡아먹고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얘기했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좋았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호랑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나그네를 잡아먹지 않을 거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잡아먹을 거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잡아먹지 않는다면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파도 참을 것이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잡아먹을 거다. 호랑이는 동물적으로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허방다리에 자기를 몰아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적개심 때문에 나그네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나그네라면 어떻게 할까요? 호랑이를 구해준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구해주지 않는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구해준다고 하는 친구는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마음 약한 나그네는 호랑이의 손을 내밀었을 거다. 근데 책 속에 보면 내가 너를 구해준다면 네가 나를 잡아먹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구해주냐 하니까 호랑이가 단단히 약속을 하죠.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 그런데 잡아먹는다고 덤벼들었으니까 나그네는 호랑이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답니다. 소와 여우처럼 사람 전체가 밉다고 그 미움을 나그네라는 개인에게 나그네에게 화풀이를 하고요. 호랑이 보고 잡아먹으라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 전체가 밉다고 그 미움을 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개인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소와 여우 이렇게 멧돼지나 닭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좀 해야 되는 행동들이 구분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도 이게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와 여우처럼 사람 전체가 밉다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호랑이가 그냥 허방다리 안에 갇혔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내가 이제 호랑이가 돼보는 거죠. 황당하게 구덩이에 파져 있는 곳에 갇히게 됐을 때 호랑이는 뭐 산속의 왕이라고 막 자만하고 언제든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허방다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아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뭔가를 간과하게 된다면 위기에 처하는 것도 알게 돼서 호랑이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하지만 그래 평소 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 호랑이가 허방다리 안에 들어갔을 때 기분을 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가 있다면 친구들이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포스트잇 적어서 감정을 이야기해보고 왜 그때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생각 나누기 해보면서 우리가 토론거리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나그네가 호방다리에서 구해준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옳다고 생각한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귀중한 생명체,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동물을 구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너무 가엾게 애원을 하니까 나그네는 구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고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호랑이라는 동물은 위협적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고 꽁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허방다리에서 호랑이를 구워줬기 때문에 그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목숨도 뭐 보존하기 위해서 구해주지 말아야 되지만 호랑이가 다시 나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걸 생각한다면 이 호랑이를 구해주는 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구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호랑이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호랑이 행동은 어리석다. 호랑이가 한 행동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친구는 글쎄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손을 잡아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 거, 원수로 대했다는 거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자, 또 옳다고 하는 친구는 탈출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탈출하는 거에 대해서 호랑이가 꾀를 내는 행동인데 여기에 말려든 나그네가 어리석어서 호랑이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국은 호랑이는 호랑이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또 호랑이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뭐 이렇게 경고나 미리 알려주고 뭐 울타리를 쳐놓고 한 것도 아니고 야비하게 허방다리가 사실은 구덩이 있는 거가 안 보이게 이렇게 깔아놓는 거잖아요. 야비하게 자신을 골탕 먹인 일이기 때문에 그 옳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호랑이 행동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또 하는 친구 중에서는 나그네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나그네를 보호하는 거, 잡아먹지 않은 거는 당연하고요. 또 잡아먹고 싶고 배가 고프다면 다른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리석어서 호랑이가 다시 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빚어졌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네. 이 그림책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좀 열린 생각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호랑이의 행동을 보면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자기가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외면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생각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각각의 재판관으로서 9마리의 동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물들이 하는 말을 보면 각각의 인간들이 동물과 나무에게 해야 한 것들이 무심코 한 행동들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작가가 그림책 속에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주변에서 보는 나무도 그냥 서 있는 것, 나무, 멋있다, 뭐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무 입장에서 본다면 허구한 날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죠? 망가지게 해서 땔감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쓰는데 저 나무가 남아나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잘 보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닭이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사실은 닭은 우리가 치킨이라는 그런 음식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동물에 해당되지만 닭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길러주고요. 사람들이 주는 모이도 먹고 채소와 벌레도 먹고 막 지내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을 알리기도 하고요. 꼬꼬댁 알을 낳고 외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닭을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 같은 이런 복날에 닭을 잡아먹고요. 뭐 어디 약병아리라고 해서 작은 어린 닭까지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잡아먹는데 이런 것들이 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세상 구경도 못하고 알들이나 어린 병아리들이 희생당하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을 재판관에게 이야기해서 호랑아,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서 잡아먹으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랍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옛날 그 전래동화와 달리 현대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동물들이 나무 뭐 이런 것들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내고 나만 인간의 입장에서만 너무 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네. 책을 다 읽었다면 간단한 글쓰기 해보면 좋겠죠. 책을 간단히 소개해보고 줄거리, 읽은 소감도 써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야기하고 왜 기억에 남았는지 이유와 거기에 맞는 뭐 근거도 써보면서 한 문단을 글로 써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야기 속 주인공 나그네와 호랑이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나그네와 호랑이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거기에 따르는 이유와 근거도 이야기 글로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사실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호랑이의 초점이라면 이 현대판으로 작가 홍성찬 작가님께서 쓴 거는 각각의 재판관으로 나오는 동물들이 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점도 한번 글로 써보면 풍성한 글로 남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찬 작가님의 토끼의 재판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든을 넘어 시력조차 흐릿한 상황에서도 토끼의 재판을 재구성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고 하는데요. 작가의 노력만큼 빛이 나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라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고 생각 나누기를 꼭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까지 토끼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